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애니메이션은 여러 그림, 프레임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면서 마치 그림들이 움직이는 듯한 효과를 구현하죠. 과거 수작업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이런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. 선임 애니메이터가 중요한 프레임, 키프레임을 만들고 보조 애니메이터가 그 키프레임 사이에 중간 프레임을 채우는 형식으로 말이죠. 이와 비슷하게 컴퓨터 애니메이션에서도 초당 재생되는 프레임보다 훨씬 적은 수의 키프레임을 정의하고 또 이 중간 프레임은 컴퓨터가 알아서 채워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. 그렇다면 컴퓨터는 이 중간 프레임을 어떻게 채우는가? 바로 보관을 이용합니다. 시간에 따라 변하는 키 데이터들을 키프레임마다 전부 기록해서 키프레임 간의 데이터 차이를 보관하는 거죠.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아래 수식처럼 표현 가능합니다. 이 수식에서는 세타, x, y를 각각 키 데이터로 하여 선형 보관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. 1-t 곱하기 세타 제로 플러스 t 세타 1 xy도 마찬가지로 다 선형 보관 공식이죠. 그렇다면 키프레임별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해서 여러 변환대를 적용해야 할 텐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회전 변화는 이 오일러 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오일러 각은 무엇이냐? 이 회전을 x, y, z축 방향으로 각각 얼마만큼 회전한다. 이런 식으로 x, y, z축의 각, 축의 회전량, 즉 오일러 각으로 표현하는 게 오일러 변환 방식입니다. 이 상태에서 이 그림을 한번 오일러 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x축으로 90도 회전한 후 y축으로 마이너스 90도 회전하고 또 마지막으로 z축으로 30도 회전하는 이런 식으로 오일러 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오일러 각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. 이제 오일러 변환 등 여러 변환을 이용해서 각 키프레임마다 키 데이터 값을 구했다면 그걸 이용해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방식을 3차원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. 3차원으로 적용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각각 키프레임 0, 키프레임 1, 키프레임 2의 모습이 되겠고 각 키프레임마다 키 데이터 값을 보완하면 이런 식으로 중간 프레임이 보관되게 됩니다. 이 그림들은 각각 회전각 그리고 각 축의 좌표를 표현한 것들인데 이 검은 점들이 키프레임 상태 그 사이를 이렇게 보관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방금까지 설명했던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선형 보관을 이용한 방식이었는데요. 선형 보관이 아닌 다른 고차원 방식, 예를 들어서 배지와 곡선 이런 다른 고차원 보관들을 이용하면 더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오일러 각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. 첫 번째는 짐벌락 문제, 두 번째는 보관 문제입니다. 둘 다 오일러 각의 특징 때문에 발생합니다. 두 문제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하자면 오일러 각은 물체의 방향을 x, y, z축의 회전량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. 이때 각 회전을 각 축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한 축의 회전이 다른 축의 회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. 어떤 축이 다른 축에 종속된다고 표현하죠. 이 때문에 어떤 특정 회전 상태에서 한 축의 회전 자유도가 소실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짐벌락 현상이라고 말합니다. 두 번째 문제, 즉 보관 문제는 PPT에 나와 있습니다. 이 올바르게 보관된다는 보장이 없다. 키프레임 0 상태와 키프레임 1 상태, 그리고 그 두 상태를 보관한 요 중간 상태가 PPT에 나와 있는데 키프레임 0 상태는 X, Z축에 회전 없이 Y축만 회전을 합니다. X축, Y축, Z축에 순서대로 회전 변환을 한다고 쳐도 결과물은 X, Z 평면에 위치하게 되죠. 키프레임 1 상태는 X, Z축 90도, Y축 45도 회전한 상태인데 이걸 오일러 변환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그 결과물은 역시나 Y, Z 평면에 위치하게 됩니다. 이 문제는 이 중간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키프레임 0와 키프레임 1이 둘 다 YZ 평면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간 보관 상태도 YZ 평면에 위치를 하는 게 정상인데 실제로 보관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X, Y, Z축 보관을 거치게 된 결과물이 보시면은 YZ축 평면이 아니라 좀 벗어나는
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보관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. 오일러 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쿼터니언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. 우리말로는 4원수라고 부르는데 x, y, z, w 총 4개의 항을 사용하기 때문에 4원수, 즉 쿼터니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쿼터니언은 복소수를 확장한 개념입니다. 복소수는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, i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a는 실수부, b는 허수부, i는 허수 단위라고 표현을 합니다. 허수 단위 i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그런 수로 정의가 되면서 이걸 3차원으로 확장시킨 개념이 바로 쿼터니언입니다. 쿼터니언은 i, j, k 총 3개의 허수 단위가 사용됩니다. 기본적으로 i제곱은 j제곱은 k제곱은 마이너스 1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i, j, k는 마이너스 1 이 수식을 기본 규칙으로 하며 이 식이 좀 이상하죠. 아무튼 이 식 때문에 이 i, j, k 사이의 관계가 비가환적입니다. 여기서 비가환성이란 수학적 연산에서 순서가 중요한 성질을 의미하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은 x 곱하기 y는 y 곱하기 x랑 같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이 비가환성 때문에 i 곱하기 j는 k지만 j 곱하기 i는 마이너스 k가 되고 j 곱하기 k는 i지만 k 곱하기 j는 마이너스 i가 되는 이런 계산이 성립합니다. 이런 성질을 반영하여 쿼터니언끼리 고변선을 수행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. 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길어 보이지만 각 허수 단위끼리의 곱셈 결과를 i, j, k, 또 실수항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식입니다. 예를 들어 보자면 i 곱하기 j는 k이고 j 곱하기 i는 마이너스 k니까 px 곱하기 qy는 어딨냐 px, qy 즉 k항이 되겠죠. 또 반대로 j 곱하기 i는 마이너스 k니까 이 py 곱하기 qx는 반대로 마이너스 k가 돼서 앞에 음수가 붙게 됩니다. 이 모든 항에 대해서 똑같은 식으로 전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. 쿼터니언이 복소수를 3차원으로 확장한 개념이라고 말했었죠. 복소수와 마찬가지로 쿼터니언도 켤레 4원수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. 이 켤레 4원수는 켤레 복소수와 마찬가지로 4원수에서 복소수 부분만 이렇게 마이너스 형태로 붙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. 쿼터니언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쿼터니언의 각 항의 제곱을 더한 값에 루트를 씌운 값으로 나타납니다. 특별히 쿼터니언의 크기가 1이라면 이 쿼터니언은 단위 쿼터니언이라고 부릅니다. 그렇다면 이 쿼터니언으로 어떻게 회전을 계산하는가? 우선 옛날에 배웠듯이 2차원 회전 확률을 이렇게 계산했었죠. 결과는 이렇게 구해졌었는데 이걸 복소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복소수 x 플러스 yi를 p라고 정의하고 회전각 세타가 정의 주어졌을 때 이를 크기가 1인 복소수의 극형식으로 표현하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i가 되는데 이를 q라고 정의합니다. 이때 pq를 곱하면 그 식의 결과에 실수부와 허수부가 각각 x, y의 회전 변환된 좌표와 일치하게 됩니다. 이와 비슷하게 3차원 회전을 쿼터니언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. 3D 벡터 P를 U축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하는 경우 회전할 벡터와 회전 자체를 쿼터니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우선 회전할 벡터 P를 쿼터니언 P로 표현합니다. 실수부를 0으로 둔 후 허수부를 각각 X, Y, Z축에 대응시키면 쿼터니언 P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이때 PV가 이 X, Y, Z를 다 담고 있는 거죠. 회전 자체는 회전축 U와 회전각 세타로 또 다른 쿼터니언 Q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. 이때 회전 자체를 나타내는 쿼터니언은 항상 단위 쿼터니언이어야 하는데 회전축 U를 자신의 길이로 나누어 또 다른 단위 벡터 U를 만든 후 허수부를 X, Y, Z축에 대응시키고 각각 사인 2분의 세타를 곱한 후 허수부를
이 코사인 2분의 세타로 두면은 표현 가능합니다. 이때 회전 변환된 벡터 P는 다음 식의 허수부와 같습니다. Q 곱하기 P 곱하기 그리고 Q의 켤레 사원수죠. 이 식의 허수부와 같습니다. 이렇게 오일러 각 대신 쿼터니언을 이용하여 회전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을 사용하면 이 기존 오일러 각의 두 가지 문제, 짐벌 락 문제 그리고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둘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오일러 방식은 X, Y, Z축의 회전을 순차적으로 계산하다 보니 한 축의 회전이 다른 축의 회전에 영향을 줘서 짐벌 락 문제가 발생하였고 또 회전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보니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었죠. 쿼터니언은 하나의 회전을 하나의 축과 각도로 표현하여 모든 축을 동시에 고려합니다. 때문에 한 축의 회전이 다른 축의 회전에 영향을 줄 수가 없고 회전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일도 없죠. 회전을 하나의 단일한 4차원 값으로 표현하니까요. 두 문제가 전부 해결이 됩니다. 이건 회전 쿼터니언을 이용한 간단한 회전 변환 예시입니다. 크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없고 회전할 벡터 P와 이 회전 자체를 쿼터니언으로 나타내고 또 회전 쿼터니언의 켤레 사원수, 켤레 회전 쿼터니언을 구해서 이 셋을 곱하면은 그 회전 그 허수부가 회전 변환된 벡터 P'이 됩니다. 다음으로 거기에 대한 증명인데 넘어가겠습니다. 쿼터는 또 이 구체 선형 보관에도 사용이 됩니다. 구체상에 존재하는 회전을 나타내는 벡터 P와 Q에 대해서 그 중간을 나타내는 쿼터니언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이에 대한 증명인데 역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회전 자체를 나타내는 쿼터니언 Q는 회전 변환 행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반대, 즉 회전 변환 행렬이 주어지면 이걸 통해서 회전 쿼터니언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. 이건 또 그 증명 과정인데 역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정리를 하자면 3D 회전을 쿼터니언으로 나타낼 수 있다. 쿼터니언은 기존의 오일러 각, 오일러 배단의 단점을 해결해준다. 또한 쿼터니언은 구체 선형 보관으로 잘 보관된다. 구체 선형 보관을 할 때 쿼터니언을 사용한다. 마지막으로 쿼터니언은 회전 행렬로 변환될 수 있다. 회전 행렬에서 쿼터니언을 얻어낼 수도 있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다이렉트 3D에서 쿼터니언을 이용해서 보관을 하는 함수인데 이렇게 진행된다고 합니다. 키프레임 0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점점 보관이 돼서 키프레임 1에 도달한다고 합니다.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.